오늘 얘기해 볼 건 뭐냐면 일단은 가르나초가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또 나폴리, 첼시 이렇게인데 첼시는 왜 가르나초를 원할까? 같은 프리미어리그라면 가르나초의 플레이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가르나초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가르나초를 원할까?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르나초 장점을 한 8개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 레인저스전을 보면서 가르나초의 풀 경기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지금 가르나초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역습 상황 시에 반대쪽에서 뛰면서 숫자를 늘려준다. 여러분들 역습할 때 어떤 사람이 공을 이렇게 잡고 뛰어가잖아요. 그럼 가르나초가 반대쪽에 거의 항상 뛰어주는 것 같아. 그런 성실함. 근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나초가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르나초가 역습 상황에서 반대쪽에서 뛰면서 숫자를 늘려준다. 두 번째, 공격 상황에서 공 근처로 가려는 적극성이 있어요. 좀 성실하지 않은 선수들은 보면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좀 멀다 싶으면 그쪽으로 안 다가가는 경향이 있는데 가르나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붙어주려는 그런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90분당 평균 5.34개예요. 리커버리라는 게 이제 수비로 복귀한다는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동포지션 기준에서 상위 13%, 수비 가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르나초의 장점 첫 번째, 성실함입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위치 선정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골 냄새가 아니고 위치 냄새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이러잖아. 야, 인자기 봐봐. 골 냄새 잘 맡잖아. 그런 선수들은 위치 선정이 되게 좋은데 그 골 넣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잖아요. 가르나초도 맞아. 근데 그 위치는 잘 잡지만 골은 못 넣기 때문에 제가 위치 냄새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건 역시 1번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 가르나초는 그래도 공격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이 공 받으려는 위치는 계속 가려고 열심히 뜁니다. 그것들 때문에 좀 가르나초한테 결정적인 찬스가 오는 것 같고요. 문제는 거기서 못 넣는다는 거. 하지만 가르나초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비율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는 최고 속도 35.5. 그러니까 가르나초가 역습 갈 때도 그렇고 그래도 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좀 빠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 없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그거를 공을 잡고 역습 숫자를 늘려줄 수도 있고 다 장점이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윙어다운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순간 속도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순간 속도가 뭐냐면 이제 측면에서 1대1로 대치했을 때 거기서 팍 치고 나가는 그런 속도를 저는 순간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속도가 글쎄다. 저는 그 순간 속도가 빠른 선수가 맨시티의 도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쿠는 민첩성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뭐 전기 뱀장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도쿠가 찌릿 이렇게 하면서 탁 이렇게 치고 나가면 수비들이 거의 이렇게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가르나초는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은 느낌이다. 그래서 순간 속도는 좀 아쉽다. 결정적인 드리블 돌파에서는 조금 한계점을 보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 나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2004년생이고 100년 뒤에도 2004년생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고 아직도 20살의 나이로 1군 경기 100경기나 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는 거죠. 어린 나이 치고는 되게 많은 경기를 뛰었다. 경험을 많이 누적을 시켰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적응 자체는 완료했다. 여기서 실력이 어느 정도 더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큰 적응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팀그로운, 홈그로운. 이제 프리미어리그 유럽 대항전에는 일정 숫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는 홈그로운이 몇 명 필요하고 또 유럽 대항전에서는 홈그로운, 팀그로운이 몇 명 필요합니다. 근데 가르나초는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가르나초가 맨유가 아니라 첼시로 간다고 하면 팀그로우는 만족은 안 될 거예요. 그냥 홈그로운 정도. 그러니까 국내 선수 규정만 만족하는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홈그로운만 달려 있어도 이적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팀에는 그런 행정적으로
채워야 되는 머릿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축구까지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가르나초는 그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번째, 슈팅 생산 능력. 저는 이것도 공격수라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경기당 평균 3.4개의 슈팅을 생산하고요. 이 슈팅 생산 능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슈팅을 쏘고 마무리를 하고 온다. 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르나초 단점이 결정력이긴 하지만 슈팅을 많이 뽑아준다는 건 어느 정도 공격에서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고 공격을 마무리하는 느낌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7번째는 낮은 부상 빈도. 저는 이게 좀 크다고 봐요. 부상이 제가 알기로는 큰 부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부상이 많은 팀에게는 아주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기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요. 뭐 서브로 사용하든 주전으로 사용하든 이제는 경기 수가 많아지는 게 흐름입니다. 뭐 첼시도 그렇고 리버풀 뭐 어쨌든 유럽 대항전을 간다고 하면은 경기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잉글랜드 팀들이기 때문에 낮은 부상 빈도는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째, 좌우 멀티성. 좌우 윙어가 모두 가능하다. 이건 역시 팀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르나초의 장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좀 빠르고 열심히 뛰고 매일 출석하고 그런 스타일의 선수고 완전히 슈퍼스타처럼 경기를 헤집어 놓는다 정도까지는 아닌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르나초의 단점 첫 번째, 기복이 심하다. 일단 가르나초가 기복이 좀 있어요. 이게 팀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계획이나 플랜을 짤 때 이 가르나초를 플랜 A로 넣자니 얘가 기복이 너무 심하면 또 플랜 A 넣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돼. 그리고 얘가 요 정도 퍼포먼스는 보여주겠지 하고 얘를 넣고 전술을 짜는데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기복이 심하다는 부분은 어쨌든 이 스포츠 그러니까 프로에 있어서는 되게 안 좋은 부분이다. 고점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저점을 보면은 당장 팔아 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매우 아래에 있어요, 가르나초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저점이 높은 선수가 있는가 하면 가르나초는 고점은 있을 때가 있지만 저점이 진짜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영향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낮은 드리블 성공률이 있습니다. 이 윙어라면 그 드리블 성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드리블 성공률이 너무 낮아. 28.9%. 프리미어리그 기준 동일 포지션 하위 10%. 윙어 중에 10명 이렇게 줄을 세워놓으면 가르나초가 맨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드리블 성공률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턴오버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공을 뺏겨가지고 역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낮은 드리블 성공률은 그렇게 좋진 않죠.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 첼시가 약간은 소유 축구를 하잖아요. 윙어들이 공 좀 챙겨주고 2대1 리턴하고 뭐 윙백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드리블 성공률이 낮다는 건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소유 축구를 하는 팀에서 자꾸 드리블로 공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소유 축구하는 팀들은 이 센터백들이나 선수들을 많이 올려놓고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습 상황이 생기면 수비들은 계속해서 체력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손해가 쌓이는 거죠. 그 손해가 쌓이는 건 언제든 좀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낮은 드리블 성공률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낮은 경합 성공률 35.4%, PL 기준 동일 포지션 하위 10%. 이 역시 경합에서 자꾸 공을 잃는다, 볼 소유가 되지 않는다, 점유 위주의 팀에서는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가르나초가 피지컬이 좋은 편도 아니고 뭐 몸이 작지만 코어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잘 버티는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낮은 경합 성공률이 또 팀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4번 아쉬운 골 결정력. 이거는 풀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르나초는 두 개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 이걸 넣어?
아니 이걸로 하는 게 있죠. 뭐 대표적인 거는 그 오버헤드킥 그런 거라든지 뭐 가끔씩 스피드 딱 받아가지고 제치고 넣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유효 슈팅도 못해? 할 때도 있죠. 완전히 자기한테 프리하게 온 컵백을 뭐 골대 밖으로 차낸다든지 골키퍼한테 막히는 게 아니고 유효 슈팅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0점이 잘 안 맞춰져 있다. 근데 가르나초가 공격수라면 일단은 유효 슈팅은 하는 습관이 계속해서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효 슈팅이 안 되는 빈도가 되게 많아서 요것도 역시 영입하려는 팀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서 좋은 찬스를 잡지만 거기서 또 유효 슈팅을 하지 못하면서 빅찬스 미스가 생기는 그런 유형의 선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공격수 치고 너무 빠따가 약해요. 그러니까 공격수인데 슈팅력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윙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슈팅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요. 골키퍼가 대부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궤적, 슈팅, 뭐 파워 요 정도로 날라오는 것 같고요. 슈팅 스킬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완전히 감아찰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발등으로 밀어 때리면서 뭐 골키퍼한테 막힌다든지 감는 정도가 덜 감겨서 골대 밖으로 나간다든지 뭐 요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공격수 치고는 슈팅 스킬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5번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인데 슈팅력, 슈팅 스킬 같은 거는 저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슈팅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해리케인 같은 애들은 아예 타고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슈팅 스킬 같은 거 이런 상황에서는 감아차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때려야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발목을 이렇게 틀어야지, 뭐 요런 거는 연습이나 튜터링으로 저는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5번은 개선할 수 있는데 4번이 여러분들 어려워요. 4번이 골 결정력을 개선한다는 건 어느 특정 부분을 고친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랄까 이거야말로 진짜 그 천부적인 감각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저는 골결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선수를 그렇게 많이 못 봤어. 모하메드 살라, 비니시우스 뭐 대표적인 선수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진짜 드라마틱하게 골결이 개선됐다? 글쎄요. 가르나초도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뭐 그 가능성이 당연히 빵퍼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골 결정력이란 부분은 지금까지 선수들을 봤을 때 개선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첼시가 가르나초를 왜 사려고 하는 걸까?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첼시의 일단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첼시의 왼쪽 윙어 목록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무드릭 사실상 아웃이죠. 뭐 이유는 말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펠릭스는 안정성이 좀 부족하달까? 저는 펠릭스가 고점은 되게 어메이징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안 좋을 때는 좀 턴오버가 많을 수 있는 유형이고 그러니까 좀 창의적으로 하고 번뜩이는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좀 도전적이잖아요. 뭐 알도 넣고 막 발바닥도 쓰고 여러 명 제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형들은 또 도전을 하는 만큼 리스크도 있어요. 많이 뺏기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 선수가 완전히 또 클래식한 윙어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뭐 약간 세컨톱 느낌도 나고 투톱 중에 한 자리 느낌도 나고 공격형 미드필더 느낌도 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왼쪽 윙어라고 픽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투 되긴 되는데 공간 없으면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투는 어쨌든 간 왼발로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첼시는 지공으로 공격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네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울버햄튼이었거든. 울버햄튼 때는 네투가 어땠냐면 역습 위주의 공격을 할 때가 많잖아요. 울버햄튼이 아무래도 상위권 팀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 카운터 어택 할 때 넓은 공간이 주어져 있고 거기서 네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치잖아? 그럼 수비가 없어져 있어. 그 정도로 네투가 빠른 선수인데 지금 첼시에서는 약간 네투가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을 잡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드리블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정발은 또 이렇게 한 번 치고 나서 돌아오려면 이렇게 바깥으로 다시 돌아서 뒤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앞으로 전진하면 크로스나 슈팅이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거를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느 때는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발 윙어는 소유할 때는 공을 살려서 나오는 게 좀 힘들어요. 깊숙한 위치로 가면 바깥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아예 뭐랄까
역주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투는 또 왼쪽에서는 큰 장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지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제 타이릭 조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아츰퐁이라는 수비수랑 그리고 조지라는 이 윙어랑 둘이 같이 이제 아카데미에서 콜업이 돼서 이제 1군으로 정식 합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지는 뭐 지금 정확한 1군 자원이라기보다는 좀 성장이 필요한 어린 선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고요. 산초가 이제 현 주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산초의 서브 내지는 경쟁자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레스카 축구에는 가르나초보다는 산초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공을 좀 쟁여놓고 플레이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나초 부상을 잘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로서는 든든하게 활약할 수 있고요. 또 첼시가 어린 선수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지금 은쿤쿠가 완전 형님 라인급인데, 그래서 첼시는 지금 어린 선수들 거의 대학생 팀 정도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또 그런 거에서도 구미가 당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아주 충분하죠. 동 나이대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난 경험치를 부여받았고 굳이 적응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적응의 문제는 이제 첼시와 만야의 문제지, 프리미어리그라는 리그 자체에는 적응이 완료가 되어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이 선수는 또 그것도 되죠. 홈그로운 규정도 한 명 채워주기 때문에 뭐 요런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7L이랑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7L은 그냥 제가 만약에 맨유 팬 입장에서 생각하면 7L에 금액 얹어서 주는 건 반대할 것 같고, 제가 첼시 팬 입장이라면 그렇게 거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유가 지금 레프트백 살려는 이유가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루크쇼, 뭐 말라시아도 거의 1년 동안 아예 한 번도 못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맨유는 그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되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안 나오니까, 부상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7L이 부상이 없는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7L을 이게 맨유 입장에서는 그 구미가 별로 당기지 않을 것 같은데, 첼시는 뭐 좋을 수 있죠. 어차피 7L은 지금 마레스카에서는 안 쓰는 자원이니. 7L 맨유랑은 잘 맞을 듯. 혹시 첼시 팬이신가요? 아니, 나는 7L의 실력 자체는 의심하지 않아. 왜냐면 7L 그래도 나왔을 때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지난 포체티노 시절에 7L이 가끔씩 나와가지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되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전진성? 오프 더 볼? 그 풀백 자리에 있다가 쭉 치고 나가면서 갑자기 그쪽에 숫자 늘려주면서 공격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부상 빈도가 높아서 그게 문제지. 근데 나오면 좋은 애는 맨유에도 있잖아, 루크쇼라고. 그래서 맨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망설일 것 같고, 그래서 7L이랑 뭐 금액 얹어서 파는 거는 맨유 보드진이나 저기 맨유 팬들도 좀 반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현금이랑 거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